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지. 모든 것을 잃은 성희는 진석과 처음 마주쳤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판을 뒤집기 시작하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요. 하지만 성희는 몰랐습니다. 그 한 걸음이 박진석이 아니라 결국 자기 목을 조르는 줄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성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롱끝이 머리카락에서 멈춰 섰습니다. 눈동자에 잠깐 스친 흔들림이 곧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깨달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그 순간 성희는 떠올렸습니다. 이혼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단추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결국 그게 제일 확실한 길이었어요. 서울 한정식은 30년 된 진석의 단골 식당이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은 반드시 들르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은 성희가 진석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성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지만 결심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여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날 밤 성희는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 한정식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라 들어가는 걸음이었죠. VIP 손님들이 단골로 찾는 곳, 직원들의 걸음부터 달랐습니다. 접수대 직원이 성희를 훑어보는 순간 이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들은 한 번에 알아보니까요. 면접은 짧았습니다. 경력 있으세요? 네. 손님 응대 자신 있어요. 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습한 미소였습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표정이 어떤 건지 성희는 너무 잘 알았죠. 서류를 건넨 뒤 성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치림투였어요. 그리고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박진석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덮치는 것. 그 덮침은 눈물도 소리도 없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성희의 시선이 테이블 위를 스쳤습니다. 물컵, 찻잔, 수저, 너무 평범한 것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은폐였죠. 그 순간부터 서울 한정식은 더 이상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성희의 전장이었습니다. VIP룸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서울 한정식은 늘 그랬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오면 직원들의 발소리부터 낮아졌습니다. 그는 그 식당의 가장 큰 손님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의 맞은편엔 오래된 사업 파트너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낯익은 웃음, 낯익은 술잔, 그리고 더 낯익은 식전 자리에 놓일 타락죽, 주방 가장 안쪽, 김이 가장 뜨겁게 차오르는 증기 사이에서 고성희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하는 자리였죠. 조리대 아래 행주와 소금자루 사이에 숨겨둔 작은 소스통 하나. 뚜껑을 여는 순간 흔한 향신료 냄새가 아닌 아주 미세한 화학 냄새가 스쳤습니다. 소스통 안의 액체는 투명했습니다. 간장도 식초도 아니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장기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약물이 연하게 희석된 상태였습니다. 성희는 그걸 한 방울만 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면 의심을 사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몸이 먼저 무너지고 원인조차 찾지 못한 채 흔들리다가 마지막엔 스스로 쓰러지게 되는 길. 그게 성희가 선택한 방법이었죠. VIP룸 준비됐습니다.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성희는 재빨리 뚜껑을 닫았습니다. 앞치마 안주머니 깊숙이 소스통을 밀어 넣으며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트레이 위에는 타락죽 2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걸쭉한 죽이 조명 아래서 고요히 빛났습니다. 성희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그릇 가장자리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서빙 준비를 정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문이 열리기 직전 성희는 소스통을 꺼냈습니다.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만큼 안정돼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죽 위에 단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죽이 잠깐 출렁이다가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라앉았죠.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숙이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전죽 나왔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그 시선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절제된 미소를 걸었습니다. 이곳은 싸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울한 정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눈이었죠. 그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성희는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까지요. 그래. 보는 눈이 있으니 날 내몰지는 못하겠지. 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김 회장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오늘 직원이 새로 들어왔나 봅니다. 박진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시죠.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완벽히 통제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예전처럼 말을 얹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돌아서며 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끝장내기로 결정한 자의 눈빛이었죠. 오늘 한 번, 다음 기회에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렇게 박진석은 이유도 모른 채 서서히 무너져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진석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곳 단골이라는 걸 알면서 여길 택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모르는 척, 아주 여유롭게요. 그리고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잡아먹을 덫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진석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는 듯이 쓰렸고 식도가 쥐어짜이듯 조여왔습니다. 진석은 침대에서 몇 번이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물 한 모금이 내려가는 길이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또 서울한 정식으로 향했죠. 두 번째 방문 때 증상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타락죽 한 숟가락을 넘긴 지 10분쯤 지나자 손끝이 아주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닿으며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박진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봅니다. 동석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지만 진석은 자신이 처음 이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맥박이 귀 옆에서 쿵쿵 울렸고 몸은 피곤한데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결국 새벽까지 서재 불을 켜둔 채 조용히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서울한 정식, 시식전죽, 그리고 고성희.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만들어낸 증상이었습니다. 진석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을 기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었죠.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석은 겉으로는 단정했습니다. 셔츠 단추도 넥타이 매듭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숨이 얕았고 얼굴빛이 유난히 잿빛이었습니다. 진석은 의자에 앉아 손목을 만졌습니다. 맥박이 빠르게 튀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구토는 있으셨어요? 박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눈앞이 꺼집니다. 피를 뽑고 심전도를 찍고 CT가 돌아가는 동안 박진석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쪼개든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날, 장소, 메뉴, 잠시 뒤, 진료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침묵을 먼저 잘랐습니다. 돌려 말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로나 음주 수치가 아닙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이라고요? 네. 그리고 특정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흔적이 의심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석의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몸이 망가지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죠.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기간에 생길 반응이 아닙니다. 진석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간을 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보건당국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가는데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발견돼서 다행입니다. 다행히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합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치료보다 먼저 결론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온 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잡는다. 병원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평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의사는 반복 노출이라고 했고 그 말은 곧 하나를 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진석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딱, 딱, 규칙적인 소리. 숨은 얕았고 속은 여전히 쓰렸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보건당국 쪽 담당자 연결해.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진석은 서류 몇 장에 사인을 했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시료 채취 동행 요청. 누군가 보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한 걸 준비했습니다. 현장. 진석은 서울안정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늘처럼 여유로웠습니다. VIP룸 예약 하나 잡죠. 내일 저녁 7시. 직원은 반색했습니다. 회장님, 준비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진석은 입가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하는 짓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같은 시각, 서울안정식 직원용 컴퓨터에서 예약 리스트가 업데이트됐습니다. VIP룸, 박진석, 내일 7시. 성인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성인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위만 조금 더 올리면 끝.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거고 사람들은 스트레스 탓이라 믿을 겁니다. 성인은 주방 한켠으로 가 작은 소스통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평범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몸을 망가뜨리는 치명 성분이었죠. 성인은 그 소스통을 손에 쥐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게. 다음 날 저녁, VIP룸 문이 열리자 고성이는 트레이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하얀 타락죽 2그릇. 그 위로 고소한 향이 얇게 퍼졌습니다. 성희의 얼굴은 완벽했습니다. 직원의 표정, 친절한 미소. 하지만 앞치마 안주머니 속 소스통은 심장처럼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죠. 박진석이 먼저 들어왔고 그 옆엔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 서류 가방, 표정이 지나치게 무표정했습니다. 성희는 그 남자를 보며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지? 하지만 곧 마음을 눌렀습니다. 상관없어. 오늘은 끝내는 날이야. 처음 보는 남자는 가방을 열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순간 진석이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식전 죽은 고성희 씨 담당이네요. 성희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믿고 싶었겠죠. 그녀는 트레이를 들고
VIP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함정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인은 타락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석 앞, 그리고 낯선 남자 앞이었죠. 그 순간 낯선 남자가 갑자기 손을 뻗었습니다. 잠시만요. 뚜껑 달린 투명 용기가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타락죽을 한 숟갈 떠서 용기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그릇도 같은 방식으로 떠 담았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 익숙해서 훈련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류를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보건당국 조사원입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돼 시료 확보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 성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식당의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신고? 시료? 성희는 반사적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안주머니 속 소스통을 더 세게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었죠. 그때 진석이 아주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뭐 찔리는 거 있나? 성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시선이 진석을 향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함정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만든 자리라는 것도요. 성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기,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성희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방 쪽으로, 사람들 사이로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뛰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성희는 주방 한켠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조리대 아래, 입술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계속 떨렸습니다. 악몽이 반복됐습니다. 박진석이 목을 조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아니야. 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잖아. 다음 날 슈조이 그룹 회장실. 진석의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시료 감정 결과였죠. 검체 타락죽, 결과 독성 성분 검출. 박진석은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끝장을 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안정식 CCTV도 확보해. 그 여자가 손댄 순간 정확히 캡처해서. 잠시 후 화면 한 장이 출력됐습니다. 앞치마에서 꺼낸 소스통, 그리고 죽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고성희의 손. 그 손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톡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제 넌 내가 만든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날 저녁 서울안정식 문이 쾅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의 보건당국 조사원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경찰이 증거봉투를 들고 따라붙었습니다. 룸 안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조사원이 서류를 펼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식품의 독성 물질 혼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성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하지만 경찰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탁 내려놨습니다. 봉투 안엔 독성 성분 감정서, 그리고 CCTV 캡처가 선명했습니다. 앞치마 안주머니에서 소스통을 꺼내 죽 위로 떨어뜨리는 손. 그 손이 고성희였죠. 성희의 입술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경찰이 팔을 잡자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아하게 굴던 손이 이제는 바닥을 긁었습니다. 손톱 끝이 깨지고 머리카락이 흩어졌습니다. 나 여기서 쫓겨나면 안 돼. 나 다시 밑바닥으로 못 가. 성희는 울부짖으며 테이블 다리를 붙잡았지만 경찰이 냉정하게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마치 26년 동안 써온 가면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진석은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성희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만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 만든 덫이 결국 당신을 잡았군. 성희는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여보,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바닥을 질질 끌리며 사라지는 순간 서울 정식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간 성희가 경찰차에 실리기 직전 비 맞은 유리창 너머로 박진석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난 게 아니야. 경찰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다시 울리며 식당 앞을 찍고 지나갔습니다. 고성희의 화려한 날들은 그녀의 화려함이 시작됐던 그곳에서 가장 초라한 끝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